센진학 2023 대입 정시 고3 교원 대상 설명회 2023 정시 의학학 계열 분석을 맡은 중동고등학교 이승용입니다. 먼저 의학학 계열 지원 준비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시 환경 변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년도 입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최초 모집 인원 대비해서 수시 2월 인원이 얼마나 넘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올해 모집 인원의 증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인데요. 의대 모집 인원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수능의 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수능보다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정도,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과목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100분위 1을 이용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난도가 과목별로 편차가 큰 경우에는 그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별 반영지표 확인 및 환산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영지표 확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점수와 100분위 1을 이용한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표준점수와 100분위 1을 활용하는 학교, 그리고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학교, 100분위만 활용하는 학교, 이렇게 반영지표별로 같은 점수 혹은 비슷한 점수를 받더라도 대학별 환산점수가 크게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고려가 필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 방법, 반영 과목 등에 대해서도 역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도에 따른 유불리 역시도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분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과목들이 있고 점수가 크게 변화도 100분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상위권에서 많이 변별이 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 차이는 크게 나더라도 100분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올해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역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별 환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산 점수가 대학별로 다 산출이 되고, 또 센진학에 탑재되어 있는 전체 표본 대비해서 석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했을 때 본인이 유리한지, 학생들이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별 전형 방법 및 2월 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의 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시 전형이 끝난 뒤에 금년도 정시로 넘어오는 2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 여부, 그리고 면접 반영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흔히 말하는 패스페일 방식으로 면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부 대학은 점수화해서 면접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순으로 각각 준비할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분석입니다. 2023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주요 변화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인원 감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최초 모집 인원 대비,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48명이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설돼서 들어간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일반 전형만을 생각을 한다면 11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의대 선호가 최근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관련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군 변화가 있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제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였고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도 단계별 전형, 2단계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다가 일괄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반영 지표의 변화가 있는 학교는 동국대 YG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표준 점수를 반영하다가 이번부터 100분의 1을 반영하는 것으로 반영 지표가 달라졌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대체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2021학년도에 6.13대 1, 전체 6.13대 1에서 2022학년도에는 7.18대 1이라는 경쟁률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호가 그만큼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는 서울대 등 여러 대학이 군 이동을 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2023학년도에는 군 이동하는 대학도 2대학밖에 없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가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이 돼서 20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부산대는 작년에는 일반 전형으로만 30명을 선발했었는데 금년에는 일반 전형으로 25명,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지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 인재 전형과는 다르게 어느 지역에서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명을 선발했었는데 이번엔 일반으로 27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동국대 YG 캠퍼스, 다군의 동국대 YG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 전형이 2명이 신설되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일반 전형으로만 19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지역 인재 전형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아도 지금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된 학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특정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서울 수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이제 방금 슬라이드에 다 담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 모집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되어서 15명을 모집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으로만 33명을 모집했었는데 일반 전형이 11명 감소했고요. 건국대 글로컬과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하고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다소 감소한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대 수능 반영 지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을 보겠습니다. 꼭 의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과들을 모집할 때도 수도권 대학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에 있어서 100분의 1을 기반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별로 발표를 해서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공개된 이후에 학생들에게 통지된 이후에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각각 본인들 학교들의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전북대 등이 변환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대표적으로 서울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2021학년도 대입까지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하다가 2022학년도 대입에 표준 점수만을 활용하게 되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작년에 그 추이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탐이 특정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대 입시에 많이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표준 점수만을 서울대에서 반영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원광대, 전남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등이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제 산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남대와 충북대, 한림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최고점 대비 본인의 득점의 비율을 활용하는 약간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모집 요강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과학탐구 특정 과목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74점이라고 한다면 그 74점 대비 본인이 받은 점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준 점수로 이제 환산 점수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표준 점수 만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역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분위 1을 활용하는 대학들을 보겠습니다. 100분위 1을 활용하는 대학,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등 역시 다양한 학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과학탐구는 100분위 1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은 뒤에 따로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과학탐구를 특히 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두 과목 다 고른 성적을 내지 못하고 특정 과목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구가톨릭대라든가 조선대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능 국어 수학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를 30% 이상 혹은 수학을 40%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문, 전남대, 전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3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와 이화여대는 영어를 따로 가산점이나 감점 방식이 아니라 비율을 넣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국어, 수학, 탐구가 반영 비율 합계가 100이라고 한다면 을지대와 이화여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을지대는 90, 이화여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 합이 8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30% 이상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가산점이나 감점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40%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 10개 대학이 있는데요. 다른 9개 학교는 수학을 40% 딱 반영하는데 충남대는 수학을 45%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와 한림대는 영어를 10% 반영하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는 영어를 15% 반영합니다. 아주대,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 합계가 90%인데 이 중에서 수학을 40%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100% 중에 수학을 40% 반영하는 학교들보다 조금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특히나 같은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수학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을 표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탐구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고 수학과 탐구 모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에서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5% 가산점, 그리고 그 과학 탐구 중에서 화학2나 생명과학2를 응시할 경우에는 5%가 아닌 7%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수학과 탐구에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에 10%,
그리고 탐구는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경우에 역시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도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에 10% 가산점, 탐구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5% 가산점, 그리고 과학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과학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나 동국대 YG 캠퍼스는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 과학탐구 2과목 선택 시에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동국대 YG 캠퍼스의 경우에도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과목당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에 10% 가산점, 그리고 탐구에서 역시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경우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탐구에서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과목당 3% 가산점, 한 과목을 선택하면 이제 한 과목에 대해서만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두 과목을 과학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모두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표 위에 보면 수학이나 탐구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관계가 없다, 혹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 어떤 것을 응시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 탐구도 역시 이제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 어떤 것을 응시해도 지장이 없다,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건양대와 경상국립대,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는 과학 탐구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수학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이 지원해도 되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응시할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에는 10% 가산점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에 일괄적으로 5% 가산점이 부여가 되지만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5% 가산점은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나와 있는 반영 비율이 약간 틀어지는,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면접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아주대에서 5%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연세대에서는 이제 2단계로 실시를 해서 1단계에서는 수능만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점수를 9.9%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대와 달리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인성 면접,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 대한 준비가 크게 필요 없는 반면, 연세대는 점수화해서 반영하고 있고, 패스페일이 아니라 특정 부분 점수로 반영하고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고, 수학과 과학 지식이 필요한 제시문을 활용한다라는 점, 그래서 연세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특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적격성 판단, 흔히 패스페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중미니 면접, 흔히 MMI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들이, 기존에 이제 울산대와 인제대만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에는 금년에 정시 모집 요강에는 따로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학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이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톨릭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그간 반영을 하다가
2023학년도 정시에서부터는 적격성 판단으로만 면접을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2022학년도 실제 사례들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려대와 순천향대에 지원한 학생들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반영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활용했으면서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그리고 탐구는 과학탐구 선택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가장 윗칸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전체 표점 합이 420점인 학생인데, 순천향대 환산점수 같은 경우는 1006.88, 고려대 환산점은 705.609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표점 합 419인 학생이 순천향대 점수 환산점 기준으로는 3점, 그리고 고려대 환산점 기준으로도 약 3점가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표점 합 413점인 학생의 경우에도 순천향대 환산점이 1007.8입니다. 표점 합으로는, 단순 표점 합으로는 7점 차이가 나는 학생에게도 순천향대 환산점으로는 역전을 당하는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점 합으로만 이제 학생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에 대해서 환산점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느 대학의 어떤 환산점이 이제 해당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와 서울대에 지원한 사례들도 제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표준점수만 반영을 했습니다. 표점 합이 역시나 429와 423으로 꽤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429점을 받은 학생이 가톨릭대 환산점은 2점 정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가톨릭대를 불합격한 것으로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 표점이 높기 때문에 표준점수만을 활용하는 서울대 환산점은 4점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6점 정도 차이가 나는 학생들인데, 한 학생은 서울대만 붙었고 한 학생은 가톨릭대만 붙었다.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라든가 반영 지표에 따라서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 충분히 하시고 학생들의 지원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의대에 대한 변화 사항과 가산점, 면접 여부,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고 지원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치의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의대 정시 모집 주요 변화 사항을 보면 최초 모집 인원은 12명이 감소했고,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한 인원은 2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형 관련 변화를 보시면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의대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신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시작했고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반영 지표 부분에서는 부산대학교가 과탐을 그동안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했으나 이제 표준점수만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보시면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가 경쟁률은 다소 감소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년의 경쟁률들을 보아왔을 때 지원자 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의대 모집 인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가 의대는 가군에 있지만 치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군 모집 인원 전반적으로 변화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의대 수능 반영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의대와 마찬가지로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모두 활용하는 대학,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전남대 같은 경우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만 이제 전체 표점 최고점 대비해서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비율화해서 반영한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의대와 마찬가지로 조선대 같은 경우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한다.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의대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과탐은 100분의 1을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가 30% 이상 되는 학교는 서울대와 전북대가 있고요. 수학이 40% 이상 반영되는 학교는 역시나 전북대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40%, 나머지 부분이 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의대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15%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특히 높은 학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의대 가산점 부여 및 면접 실시 대학입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역시 의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탐구를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5%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를 지정하지 않은 단위로는 원광대 인문 모집 단위가 있고요.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탐구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사회탐구를 응시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의대와 마찬가지로 적격성 판단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지원자 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 학교가 강릉 원주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원서 접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단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 정시 모집 한의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대 역시도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최초 모집 인원 대비해서는 58명이 감소했고,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일반 전형만 계산했을 때는 60명이 감소했습니다. 60명이라는 인원이 역시나 한의대 모집 정원과 비교했을 때는 꽤 큰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 감소로 인해서 경쟁률이 다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관련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동국대 YG 캠퍼스가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반영 지표 역시 치대와 마찬가지로 부산대에서 과탐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다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한의대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보면 역시나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자 자체가 좀 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역시나 금년에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한의대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부산대 한전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군 이동을 함으로써 5명이 가군으로 들어왔고요. 가군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41명,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군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없이 일반 전형으로만 13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원광대 이런 식으로 인문과 자연을 분리해서 모집하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동국대와 상지대, 인문, 자연 공통으로 지원이 가능한 모집 단위가 있고 자연 계열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역시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사실상 인문을 위해서 열어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수학이나 탐구에
특별히 지정된 과목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확통을 응시한 학생들만 우리는 인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확통, 미적분, 기하 어떤 과목을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탐구 과목 역시도 사회나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동국대 YG 캠퍼스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2명을 또 2023학년도부터 새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54명, 지역 인재 전형으로는 2명을 모집하고 있다. 다군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대 수능 반영 지표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의대와 치대와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그리고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은데요. 가천대, 대구 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YG 캠퍼스, 동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여러 학교들에서 백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동신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확인했을 때 국어를 3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세명대 한 군데밖에 없고 세명대에서는 영어를 10%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40% 이상 반영하는 학교도 상지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의대나 치대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대체로 좀 대학들이 특정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이지 않는 그런 모집 요강을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문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수학과 탐구에서 모두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천대,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학생,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순으로, 백분위를 반영하니까 백분위가 높은 순으로 이제 각각 5%와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 수학 백분위가 더 높은 학생은 수학에 5% 가산점이 부여되고 과학탐구에 3%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탐구, 과학탐구 성적 백분위가 더 높은 학생은 과학탐구에 5%의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동신대 학교의 경우에는 수학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에 5% 가산점이 반영되고 부여되고 세명대 학교의 경우에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5% 가산점 부여, 그리고 과학탐구로 2개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 5%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우석대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탐구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들, 가천대, 경희대 인문, 동국대, 동신대, 대전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인문 이런 식으로 많은 학교들이 수학과 탐구를 특별히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의대의 특성상 좀 인문학적 성향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는 이제 수학이나 탐구에서 확률과 통계 혹은 사회 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이 넓게 열려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과 자연을 구분해서 모집하는 그런 대학들은 경희대, 그리고 대구 한의대. 대구 한의대는 다만 확통과 사탐을 반드시 응시한 학생들만 인문 단위의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국대 YG 캠퍼스 그리고 동의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학을 반드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야만 이제 인문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지대와 원광대의 경우에도 앞서 보셨듯이 인문과 자연을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천대, 대전대, 동신대, 세명대,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을 일괄로 모집하고 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와 치대 그리고 한의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의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치대와 한의대 부분에서는 변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수의대와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의대 정시 모집 주요 변화사항을 보면
최초 모집 인원 대비 2022학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이제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들이 모집 인원이 다소 감소했던 것에 비해서 2명이지만 그래도 증가했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군이 16명 감소, 나군이 19명 증가, 그리고 다군에서 1명 증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형 관련 변화를 보면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이 없고 일반 전형만 있는데, 일반 전형에서 앞서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교과평가를 새로 도입했다. 그리고 전형을 단계별로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수의대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192명, 2022학년도에는 196명으로 크게 차이 없는, 올해도 역시 198명으로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크게 차이 없는 인원을 모집했는데요. 2021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상승한, 지원자가 다소 많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의대 역시도 또 수의대만을 고집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 풀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고, 올해도 역시 경쟁률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군에서 치의대와 마찬가지로 1개 대학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이렇게 높게 나온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면 가군에서 104명, 나군에서 68명, 다군에서 20명을 모집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에서는 제주대에서 20명만 모집을 하고 있고, 가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4명,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 전형 9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가군에서 합격 확률을 좀 높이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군 건국대에서 42명, 일반 전형 4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강원대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3명과 4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대 수능 반영 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가 있고요. 표준점수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 경상국립대와 서울대, 충북대, 전남대가 있습니다. 전남대 역시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점수의 최고점 대비 본인의 득점을 비율화해서 이제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강원대와 제주대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국어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 서울대는 국어를 33.3% 반영하고 있고, 전북대는 국어를 30%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 서울대, 전북대가 각각 40%씩 반영을 하고요. 충남대가 의대에서 설명드렸듯이 45%로 다소 높은 비율로 수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강원대와 경상국립대가 있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에는 10% 가산점 부여, 탐구에서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경상국립대 역시 의대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탐구 과목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경우에 5%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한 과목이라도 과학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과학탐구는 이제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국립대가 과학탐구는 탐구에서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다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 10%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접, 서울대에서 의대와 마찬가지로 수의대에서도 이제 패스페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대에 대한 내용들 분석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최초 모집 인원 2022학년도 대비 29명이 감소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하면 6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군에서 44명,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전형 관련 변화를 보면 경희대와 동국대 일산 캠퍼스에서는 가군 모집을 하다가 나군으로 변동이 되었고, 반대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나군에서 모집을 하다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고,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평가 실시하고 있고, 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부분 역시나 앞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 또 약대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른 모집 단위들처럼 과학탐구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다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대 모집 인원 및 경쟁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약대는 2022학년도부터 학부 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가나다군 합쳐서 전년도에 821명을 모집했고, 경쟁률은 10.7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약대 역시도 특히나 여학생들 위주로 선호하는 수요층이,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비슷한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대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다군에서 다소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부분, 의대나 치의대, 수의대, 한의대 다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다군에서 계명대, 삼육대, 순천대, 아주대, 제주대 이렇게 5개 학교에서만 선발을 한다, 모집을 한다,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약학과로 4명을 선발하고, 이제 가군에서는 제약학과로 또 4명을 선발하는, 지금 가군과 다군을 각각 나누어서, 그리고 과 역시도 제약학과와 약학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을 하는, 모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는 계명대와 제주대에서 선발을 하는데, 따로 정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는, 수시 충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에서는 이제 비교적 많은 대학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인원을 보면 숙명여대가 나군에서 53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학생들의 선호도 많은 대학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생들이 약대에 대한 선호 자체가 남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대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군과 나군 각각 가군에서는 322명, 나군에서는 376명으로 다군의 56명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가군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283명, 나군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327명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대의 수능 반영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똑같이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이렇게 크게 3부류로 나눠 보았고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중에서는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과학탐구만 백분위를 활용한다. 그리고 조선대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 활용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와 같이 과학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대의 수능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국어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국립목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 전남대, 전북대 6개는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서울대와 순천대는 33.3%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는 국도는 탐, 순천대는 국도는 영 이렇게 괄호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학교는 반영하는 과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본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8곳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국립목포대, 중앙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각각 40%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충남대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학을 45%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천안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15%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수탐 85% 중에 그 중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인문으로 모집하는 학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 역시 다른 모집 단위들에서 보았듯이 수학과 탐구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다. 국립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경우에 5% 가산점,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 앞서서 역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10% 가산점이 부여되고 탐구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5%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과학탐구는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과학탐구 2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한 과목이든 2 과목이든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국대 천안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2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5% 가산점, 36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에 5%, 탐구에서 과학탐구를 2 과목 선택했을 경우에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석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에 10% 가산점 부여, 그리고 차의과대학에서는 탐구에서 화학2나 생명과학2를 선택했을 경우에 5% 가산점을 부여한다.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대학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역시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 탐구가 지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들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 그리고 36대, 탐구가 지정되지 않은 국립목포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약학과들을 보면 국립목포대 그리고 인제대에서 이제 인문 모집 단위 확통이 지정되어 있는 인문 모집 단위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 그리고 36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정치의학학 계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모집 인원의 변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나 경쟁률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 그리고 반영 지표 및 가산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대학별 환산 점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센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학생의 점수가 어떻게 대학별 환산 점수로 변환이 되고 그것들의 석차를 확인하면서 대학별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예측해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학생들의 의학학 계열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